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로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통 신라를 얘기할 때 이제 처음에 사로국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신라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 사로국 따로 신라 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붙여서 사로국이 발전한 신라이기 때문에 사로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삼국지 권 78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로국이 어디에 있었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삼국사 46권에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100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를 했으니까 그 사이에 5월과 제로 사이에 최치원이 있는 신라. 그래서 제가 사로신라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신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교과서에서 신라방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진화 땅으로 진출해서 거처하던 것은 신라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백제가 요서와 그의 지방, 그러니까 중국의 진화의 동부 지역을 통치했다, 이렇게 진출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백제가 신라한테 패망했다면은 신라인의 후예와 백제인들의 후예가 진화 땅에서 싸움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안 가르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왜 그런 얘기 없을까? 근데 어떻게든 지금 국사에서는 신라방을 만드는데, 이 신라방이 1910년 이전 우리 역사책에는 없습니다. 1883년 일본인의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데 처음으로 신라방이라는 기록이 나왔고, 그 신라방이라는 것을 일본인들이 이용한 겁니다. 왜 이용했냐? 조선 팔도에서 진출한 땅은 지금 동일본에서 조선반도를 병합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인들이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신라방을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해서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채호 씨는 조선상고사로 쓰면서 박연암 집을 인용을 해가지고 복건성의 천주 장주를 신라인이 다스렸다. 또 요외에도 신라인들이 진출해서 다스렸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로 했다면 그 가운데가 바로 천주고 장주고 최치원이 있던 율수고 다 그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출인가 아닌가, 본래부터 거기 있었는가, 우리는 그거를 살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대사 시중장이라는 이제 이 글이 지금 삼국사 46권에만 있으면은 이게 뭐 여기에 있으니까 다른 데 없으면은
이게 잘못 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개원필경집을 인용해서 여기는 썼습니다. 그 개원필경집을 지금 도서관에 있는 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상대사 시중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온집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복간한 데에는 상태사 시중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글을 쓴 최치원이 남쪽으로 5월 북쪽으로 유연제노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쓰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중국을 갔다 오면 북경에서 낙양을 지나서 상해로 간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남쪽의 5월과 북쪽의 유연제노를 최치원이 썼다면 그 사이에 있는데 이 사이에 최치원이 유학을 가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신라가 있는지를 우리가 규명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조선 팔도 지역에서 당나라로 유학 갔다. 근데 이제 최치원의 상대사 시중에서 쓸 때는 5월과 제노 사이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김유신이 조선 팔도에 있던 신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국사 김유신전에 보면은 김유신은 소호금천시 후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호금천시 능이 어디냐? 바로 제노의 노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의 활동 지명이 조상이 소호금천시가 살던 지역에는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김유신의 활동 지명이 없습니다. 네, 지명으로 봐서는 조상이 살던데 김유신이 살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유연제노 속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삼국지 권 30의 한은 우리는 지금까지 삼한은 조선 팔도의 남부 지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국사기 권 46과 남제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남제서 권 58 지역에 삼한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삼국지 권 30에 있는 한 78국 중에 사라국이 발전한 신라와 백제국이 발전한 백제와 고리국이 고구려에 병합된 것과 비미국과 군호국이 외로 발전한 것이 전부 다 남제서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국사기 이제 신라본기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 지금까지 조선 팔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가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사로국, 변한, 마한, 외, 낙랑군, 백제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제에서는 신라는 없는데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가라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서 이제 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외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만 이게 와인데 이 와가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 일본인들은 이 외를 일본 열도의 역사라고 생각해 가지고 마음 변환이 그 가치스타에서 우리나라의 임나 일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외가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도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제노와 5월 지역에 신라가 있느냐 우선 그걸 중점적으로 보니까 그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본교에 나오는 조선은 이게 번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조선의 자리를 위만이 빼앗아 가지고 빼앗긴 기준은 그 위만에게 조선을 왕위를 빼앗기고 나서 사만을 일으켰는데 이 사만 지역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 지금 삼국사 46권을 보면은 사만은 5월과 유연제노 지역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만을 조선 팔도 남부 지역에다 지금까지 비정하여 왔습니다. 근데 신라는 우리는 하나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했고 또 조선 팔도에서 진해 땅으로 진출한 신라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삼국사에는 신라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배자의 통칭을 거서간, 이사금, 차차옹, 마리간으로 하다가 신라왕이라고 변경한 신라와 최치원의 제왕연대에서 말하는 전부 다 왕이라고 했다는 두 가지 기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왜 칠치원이 마리견이나 거사간 같은 말을 쓰지 않았느냐, 이게 뭐 불경에서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유연제나 5월 지역에서 신라가 있다는 가정하에 본다고 그러면 이건 두 개의 신라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보면 지정왕이 22대 이제 신라 국왕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대면은 진평왕이 2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사에는 30대로 되어 있습니다. 30세 지나서 진평에 이르다 그러면 4대가 차이는 나는 거죠. 4대가 차이 난다는 것은 혁거세 이전에 4대가 있다. 즉 사로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사만 시대에 여러 나라를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모릅니다. 근데 삼국지 권 30에는 만 59, 변한 진한 12국에서 78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변한 속에 사로국이 있는데 만 속에 백제, 신라, 고리, 외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만 속에 외까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잘못됐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도 지역에다가 임나 일본부를 한 거는 일본 놈들이 잘못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고구려 남쪽에 예가 있고 예 남쪽에 한이 있고 한 남쪽에 외인이 있는데 그 한 78국 중에 마한 50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백제국이라는 이 맞백자 쓴 백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백제국은 백제가 됐다 그러는데 즉이 아니고 요거는 이 백제국은 백제에 병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사만은 BC 194년이고 백제가 건광은 BC 18년이고 신라가 건광은 58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120년에서 이쪽 저쪽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사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중에 백제국이
있다. 그런데 그때 온조왕보다 훨씬 이전이니까 이건 뭐냐? 이 백제가 온조왕의 백제에 흡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리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구리를 고리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국이 만 속에 있으니까 이건 뭐냐? 이 고리국은 고구리에 병합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군호국과 비밀국이 있는데 요게 바로 우리가 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외가 동행에 기록됐냐? 마한 속에 있으니까 마한의 50여 국 중에 두 나라입니다. 비미국의 여왕을 비미오라고 그랬고 군호국의 남왕을 비미궁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외노국이라고 했다가 외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마자에 넉사자 쓴 사로국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사로국이 하는 변환 속에 있는 사로국에 병합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지금 삼한 중에서 마한 속에 백제와 고구리와 외와 신라가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국사가 잘못 써진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그 삼한 속에 있는 한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요거는 78국이라면 나라, 이게 지금 우리는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지금으로 본다면 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은 원래 울타리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작은, 그러니까 한 속에 78국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이렇게 나중에 발전한 나라를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가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삼한은 조선팔도 남부에 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 삼국지와 후한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삼국사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만 써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 애들은 북쪽에 고구려 있고 그 남쪽에 예가 있고 그 남쪽에 한이 있고 그 남쪽에 외가 있다. 후한서에는 후한서에도 북쪽에 고구려 있고 그 남쪽에 예가 있고 그 남쪽에 한이 있고 그 남쪽에 외가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지명들이 고구려에는 북평의양 상국태원이라고 하는 4개의 지명인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북평과 태원입니다. 근데 예에 대한 것은 청해 하나만 있고 한에 대한 것은 해 지명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외에 대한 지명은 많습니다. 회계, 단주, 주예, 담이, 이주 이렇게 있습니다. 요 지명들이 전부 다 양장 이남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장 이남에서 북쪽으로 쭉 보면 요거는 산서성에 있고 북평은 하북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의 중심축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낙양 동쪽을 남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북축인데 백제는 동쪽에 고구려와 같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뭐가 있냐? 진평군, 진평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평 2군이라는 표시도 있습니다. 아마 현 같으면 표시를 안 했을 때 진평 2군인 군 같으면 표시될 수 있겠다. 그런데 남제서에 보면은 동쪽에 송사에서 동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동쪽에 있다는 지명이 지금 하북성에서부터 절강성까지 있습니다. 근데 요서에 따른 이 백제 남제서에 있는 지명은 서쪽에 지금 산수성의 요라는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보면 진성과 고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제는 축으로 봤을 때 태행산 동쪽과 태행산 서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는 지금 위쪽 지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엔제로 5월 속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외라고 해서 이걸 국어로 하는데 삼국지에는 외라는 나라 이름이 없습니다. 외인입니다. 왜? 사만 속의 비밀국가 군어국이기 때문에 인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전부 다 외라는 국명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양서에는 분명히 구리와 같이 백제가 있는데, 요동에 있는데 백제가 요서에는 진평 이군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아마 일본 열도인도 그랬고 진화 애들도 그랬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고구리와 외는 삼국지부터 출발합니다. 역사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라는 양서에 비로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지금 중화에서 가까운 쪽은 조선팔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일본 열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조선팔도에 있는 걸 모르고 일본 열도를 기르겠다. 그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만 속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삼국사에서는 신라가 두 개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도 신라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삼국유사에는 왼쪽에 보면 선덕여왕 때 신라가 있다라는 얘기고, 오른쪽에 보면 정신대왕 때 정신대왕이라는 신라왕이 있다. 근데 선덕왕은 자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신대왕은 보천과 효명이라는 두 태자가 있는, 근데 이것이 기록이 아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장법사가 신라를 다닌 기록입니다. 자장법사는 한 사람인데 그거 동시대에 두 신라를 다녔다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삼국사에 요 두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오만진신이라는 편에 있고 요거는 자장법사전에 자장유사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장법사는 한 사람의 시대에 두 신라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걸 명확한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사에서는 이게 이제 사로신라가 이제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 초에는 백제와 고구리와 가라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에 보면은 수로왕의 신라의 지도자를 처벌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일? 가라국과 사로국과 백제와 그것이 같은 지역에 있다. 근데 이 사로 신라는 고구려에 속해 있다, 백제에 속해 있다, 가라에 속해 있다가 독립하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라국이 결국은 이 사로국에 병합이 되죠. 그 이제 분명히 이제 신라가 여기는 30입니다, 분명히. 아까 분명히 22대 지정이니까 진평은 26대가 돼야 돼요. 여기는 30대니까 4대가 차이인데, 바로 그게 사로국 시대의 역사가 빠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평이 우리는 시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호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서에 가면 김진평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삼국사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삼국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구려는 고신씨의 후예고 신라에는 소금천씨의 후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삼국사를 부정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련은 아예 삼국사를 무시하고 단군을 국조로 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군을 요와 같은 시대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단군을 기록하면서 삼국유사에서는 고모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엔 국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삼국사에서는 그 이전에 고신씨와 소금천씨를 조상으로 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러는데 여기 구당서에 보면 동이 나라에 고리국, 백제국, 신라국, 와국, 일본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고신씨나 소금천씨가 뭐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순임금이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의 조상은 동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동이의 소금천씨나 동이의 고신씨는 고구려의 조상이고 신라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게 된 것은 조선인들과 명나라 사람들이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화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동이가 동이를 조상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도사관과 민족사관에서 묶여서 역사책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만 속에 신라, 백제, 고구려 외가 다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이게 송사 외인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냐 자칭 외임금이 자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육국을 다스리는 외왕이다. 그럼 여기를 봐도 분명히 고구려, 백제, 신라, 외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국지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제국은 백제에 병합되고 사로국은 신라에 병합되고 고리국은 고구려에 병합되고 비미국과 군업은 외가 되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다. 바로 유엔연호 5월 소구에서만 가능한 얘기죠. 이게 자꾸 한반도에 가져오면 가능하지 않은 걸 한반도에 가져오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신라가 삼국사에도 신라가 두 개다. 삼국사에도 신라가 두 개다라니까 에이 그게 무슨 소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해신을 촬영하던 팀들이 이집트 박물관에 가니까 옛날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 속에 신라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종이가 많아서 공간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요건 무슨 뜻이냐? 오른쪽에 있는 신라와 왼쪽에 있는 신라를 보고 그렸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요 신라를 두 개를 그렸다고 그러면 이게 신라가 왼쪽에 있는 게 크다고 보면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망한 이후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분명히 신라가 두 개다. 그러면 우리는 신라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 조선 팔도에 있는 신라와 또 다른 신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5월과 제노 사이에 신라가 하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지도로 봐서 분명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라까지 배운 거죠. 그래 신라방이 아닌 사로신라를 찾아라 이겁니다. 근데 신라방을 만든 것이 일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신라방 그걸 가지고 신라방을 만들었는데 입당구법 순례행기의 제일 모순점이 뭐냐? 우리는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있으니까 있다라고 하는데 입당구법 순례행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연도가 잘못 써져 있습니다. 왜냐면 1900년대 쓰고 2000년도에 썼다고 하면 1900년도에 쓴 사람이 앞에 쓰고 2000년도에 쓴 사람이 뒤에 써야지 됩니다. 그런데 입당구법 순례행기에는 그 순서가 2000년이 먼저 써지고 1900년이 나중에 써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 이후에도 구석기 시대를 조작한 사건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석기들은 만드는 거죠. 아니 만드는데 그 뒤에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저는 만들어 봐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 분명히 신라백제의 통문을 낮의 통문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1914년 신장로 낼 때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토지재단과 지적도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과 제노 사이에는 김유신의 조상과 김수로왕과 김유신이 지명이 같이 있고 장보고의 활동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치현의 활동 지역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명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명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한 사람을 가지고 거기에 신라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냐? 김유신. 김유신이 살아있을 때의 특산물 생산지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김유신 때 특산물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목화입니다. 우리는 목화를 문의점이 가져왔다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고리시대에 가져왔다. 원나라에서 가져왔다. 근데 삼국사에서는 김유신 때 목화를 고구려에 주었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유신이 고리 지역이 아닌 문익점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송나라 4대 발명표로 나침판을 송나라 작품이라고 발명품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삼국사에는 김유신 때 자석과 반어를 당나라에 수출했습니다. 자석과 반을 그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떤 제품이 나오느냐 하면 나침판이 나옵니다. 그 나침판은 만약에 신라에서 만드는 침반이다 하면 신라 침반 하면은 신자 하면 내 침판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다연발을 쏘는 노라는 무기입니다. 이거는 춘추 전국 시절부터 발달해 가지고 당나라 시절에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노를 생산하는 기술이 신라가 당나라보다 월등하다고 삼국사에 씁니다. 그 노를 만드는 기술을 끝까지 그 비밀을 지킨 사람이 구진찬이라는 사람이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죠. 또 한 가지는 비단입니다. 우리는 조선시절에 비단의 장사 왕서방이라고 그러죠. 왜? 비단은 진화 제품이
월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한나라 때부터 비단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들이 만든 우리 역사에는 뭐라고 쓰냐, 우리는 이미 기자 때부터 양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이 유엔제노 5월 지역입니다. 기자가 살던 지역이. 근데 기자가 살던 지역에 지금도 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저가 뭐냐, 원앙저자입니다. 원앙군 지명. 원앙저자입니다. 그러면 기자 때부터 신라 때까지 비단을 많이 만들어서 판. 그러면 특산물은 지금은 공장을 옮기면 나오는 지역이 달라지는데, 옛날에는 그게 특산물이면 그 지역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김유신은 조상의 지명과 김유신의 활동 지명이 같고 특산물이 같은 지역에서 나왔다면 사로신라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방이라고 배운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신라였다. 그러니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 하면은 그 가운데 5월과 제노 사이에 분명히 신라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최치원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신라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렇게 보는 것도. 그런데 당서 예문지에는 고구려인으로 써 있습니다. 고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라는, 사로신라는 백제에 속해 있다, 고구려에 속해 있다, 신라가 광복을 했어도 그걸 전체 고구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라방이 아닌 유엔제노 5월 속에서 사로신라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로신라를 찾아보자는 뜻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